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새로운 대결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설 연휴가 길게 껴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또 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현 시점 수익률 대결 현황은 어떤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성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성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성큼 앞질러 나가면서 점차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56대 36%의 수익률 대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어떤 종목이 수익을 내주고 있는지 남성팀의 베스트 11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성팀 포메이션입니다. 최창림 매니저의 아이로보틱스와 박철순 전문가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각각 32% 그리고 12%의 수익을 내면서 투톱을 맡아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최창림 매니저가 선두를 계속해서 지켜줄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의 수익률이 크게 늘었는데요. BGF 리테일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활약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선에는 HS 효성 첨단 소재, 한정기술, 성선화 대표의 오킨스 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수익률 대결 현황을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전문가님들의 라인업부터 점검하고 갈게요. 최창림 매니저님의 아이로보틱스. 네. 또 이번 시즌에 효자 종목이 될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까요? 네. 아이로보틱스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한 번 더 위로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중국에 있는 슬링사와 협력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그런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섹터로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좋은 수익을 줬는데 이 구간이 사실 그 전에 저항이었지만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방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매도가 어느 정도만 이제 마무리가 오늘로서 저는 마무리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 뭐 5,000원 정도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도 일단은 이 정도가 1차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5,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선화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볼게요. 오킨스 전자를 담으셨습니다. 수익률 한 5%를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게 네. 오킨스 전자 매수하자마자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거의 10% 정도 이게 빠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일단 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타이밍상 굉장히 안 좋았지 이게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오킨스 전자를 말씀드렸던 어떤 버닝 테스트라든지 새로운 신제품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출시가 되는 거고 뭐 영업이익률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도 그 슈퍼사이클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과 뭐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추세가 깨진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5일선에서 좀 이탈을 해서 지금 현재 11선 근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11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수급 체크를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정도에도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하이닉스가 1%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 조금 좋지 않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도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11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밍이 좀 아쉬웠을 뿐 달라진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킨스 전자, 지금을 기회로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내일장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창림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내일 전략은 AI입니다. AI의 종착역, 로봇과 AI 서버에 올라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슈퍼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MLCC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으로 오늘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 그중에서도 MLCC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지 많이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성선아 대표님은 어떤 전략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타이밍을 좀 노렸습니다. 타이밍, 이번에는 타이밍을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설 연휴 이후를 대비하자. 네, 지금 약간 이제 설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뒤에 어떤 종목이 갈까?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에 소비주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안 가던 BGF 리테일 같은 거 이마트, 신세계, 네. 롯데스프링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 전이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설 이후에는 뭐가 갈까? 저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섹터가 다시 설 이후에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 이후를 생각하면서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또 반도체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BGF 리테일은 여성팀에 이미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다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전략에서 나왔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성팀에서는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오셨군요. 그리고 여성팀은 스피어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궁금합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향 그 글로벌 AI 서버향 LLCC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드라이버 그 인버터용 지금 LLCC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 부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버용 고부가 같이 MLCC가 필요한데 이게 휴대폰에는 이 MLCC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받아서 잠깐 머금고 있다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에는 보통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전기차에는 15,000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는 수십만 개가 들어갑니다. 서버용으로.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막 콘덴서가 아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고부가 전장 밸류체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까지. 로봇에도 그리고 핵심 부품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 MLCC라든가 DC-링크 이런 캐패시터 시장에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MLC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업황에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14% 넘게 급등을 하다가 오늘 조금 뒤로 가면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종목이 한 달에 4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종목씩밖에 안 드리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41,3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손절가는 33,7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네. 네, 사마 콘덴서 오늘 41,000원대까지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내일 다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저희 좀 힘을 줘서
좋은 종목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사막 콘덴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설정해보고 여성팀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선아 대표님은 역시 우주항공이었네요. 네, 지난 시즌에 또 컨택으로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네, 저도 힘을 좀 줬습니다. 네. 심혈을 기울였고요. 네. 저는 우주항공 섹터에서 일단은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 종목을 뭘로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사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택을 가져올 때도 스피어를 사실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수경 딱지가 붙었습니다.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스피어의 그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편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스피어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특수 합금 뭐 만드는 데다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 X의 5대 탑 티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동양에선 하나밖에 없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럼 특수 합금을 만드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 스타쉽과 엔진에 들어가는 그 특수 합금 공급망을 총괄하는 우리가 SC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16개 있는 그 벤더사에 어떻게 해달라고 납품을 이제 오더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스페이스 X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페이스 X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뭐 원료부터 만들어서 그걸 내가 납품받는 걸 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피어한테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을 해주는 그게 바로 SCM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네. 맞춰서.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게 원래 44주 정도 걸렸었던 거를 평균 60일로 단축을 했고 최단 30일까지 단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빨리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2035년까지 계약 수주 규모가 1.5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오늘 HVM도 그렇고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 그야말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테마주였다라고 하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주항공 섹터가 이게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면 이제 우주 부분 매출이 무려 297억, 그러니까 약 3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년 대비 50%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성장하는 거를 보면 연간 매출이 약 2천억 정도고 100%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220억 정도, 이거는 155%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거의 2천억 레벨에 진입을 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200억 레벨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피어가 단순하게 그냥 우주항공에서 어떤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상장을 하는 게 결국엔 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에서 발사체를 더 많이 만들고 우주에 더 많이 우주선을 띄우게 되면 스피어에 더 많은 오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연간 어떻게 보면 지금 5회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5회 발사에 그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두세 차례 더 추가적으로 발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10번 정도 또 추가적으로 발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수혜를 오롯이 다 스피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스피어를 지금 가지고 왔지만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제가 스피어를 가지고 보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네네. 있고 차트를 보면 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또 가져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실적 발표 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당을 통해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저도 사실 이때 굉장히 스피어가 급등해서 기뻤는데 이 금요일 날 이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실린 어떤 장대 음봉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1차 파동이 한번 나왔고 횡보가 얼마 정도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을 받다가 저는 2차 파동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2차 파동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그렇다면 제가 검증 질문을 바로 좀 목표가 먼저 말씀. 하기 전에 목표가와 손절가를 먼저 제가 검증을 얼른 하고 싶은 마음에 가격 전략부터 먼저 듣고 가시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스피어의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막 콘덴서와 스피어 종목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만큼 스피어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설 연휴 이후를 대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수익률 대결은 이번 한 달이잖아요. 네. 2월. 네. 그래서 이 스피어가 기대감들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네. 2월 한 달 동안에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주가도 2차 파동이 바로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 생깁니다. 이것도 제가 노린 겁니다. 오.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아르테미스 2차 발사가 원래 2월 초였는데 3월 초로 밀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3월 초에 만약에 그런 발사가 있다라고 보면 원래 주가는 선 반영해서 미리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초에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2월 말쯤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수익률 대결에 막바지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네. 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시기까지 노리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사막 콘덴서도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부터 로봇까지다라고 하셨는데 로봇 쪽은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좀 단기적으로도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테슬라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가는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향 그 MLC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1,000개, 10,000개 필요하던 게 지금 수십만 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한 개당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봐도 지금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와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 41,000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게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더 많은 인사이트 네이버 밴드 통해서도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중에 제가 이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황들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일 9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무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이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9시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 전문가님들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는 코이니머니 코너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